이번 시간에는, 그죠? 30번에 33번 질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에 33번인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린 문제, 그죠? 예. 요 32번, 정답률 46.2%. 두 명 중에 한 명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뒤에 33번, 29.3%. 30%도 안 된다. 그죠? 예.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과연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까라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솔직히. 그죠? 예. 우리 쉽게 생각하더라도 이렇잖아요. 자, 앞에 있는 사람은, 그죠? 생물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란 말이야. 근데 국어 선생님도 이 문제 뭐 할 수 있다?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낸다냐? 결국은 지문 자체를 하나의 국어적으로만 여러분들 소화시켜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시리 이거 배경 지식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과학기술 지문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자꾸 뭐 하려고 그래? 외우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이거 시험 기간 때 이거 외우려고 했던 새끼들,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그죠?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미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시간을 막 투자해버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저 뒤에 고전소설 얼마나 쉬운데 그걸 못 풀어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전소설에서 오답률 1, 2, 3 거의 다 나왔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뭐지? 항문 하나야. 앞에서 시간 다 잡아먹어가지고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하더라는 얘기야. 아마 여러분들 시험을 또 처음 쳐봐서 그렇지. 그죠?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시험은 어떻게 한다고? 쉬운 것부터 풀어, 쉬운 것부터. 됐니? 예. 자신이 쉽다고 느껴지는 거, 그거 거저주는 점수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내가 어렵다면 남들도 어려운 거야, 그거는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찍어서 틀리나, 그죠? 예, 소리 풀어서 틀리나, 틀리는 거 똑같단 말이죠. 됐니? 대신에 이제 나는 거기에다가 뭐 한다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결국 틀려버렸어. 근데다가 쉬운 거는 못 풀어버렸어. 그럼 점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뭘. 됐니? 예. 그런 어떤 시험에 대한 요령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결과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 자, 뭐 하는 거야? 배우는 거야, 자꾸.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됐습니까? 예. 자, 일단은 단락부터 나눠봅시다. 자, 식물은 앞에다가 1 쓰시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식물은 앞에다가 2 됐나요? 오케이. 다시 내려가서 암 반응은 어떻게 한다고요? 3 됐습니까? 예. 다시 내려가서 그런데 앞에다가 4. 그죠? 예. 자, 다시 내려가서, 그죠? 예, 없나요? C4 앞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그대로 가봅니다. 보세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만다고요? 생산한다. 그렇지. 식물에 있어서 광합성이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생산해낸다고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생산해낸다. 그러면서 광합성의 과정은, 자, 이제 뭐 하는 거야?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문제는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효율은 뭐 한다고요? 그래, 크게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다시 한다면, 광합성을 해 나가는 과정은 거의 동일해. 그런데 이 식물이 뭐 하는 거야? 서식 환경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예. 어떤 것은 산 위에, 어떤 것은 산 아래, 어떤 것은 저 사막에서, 어떤 것은 물 많은 곳에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광합성의 효율은 뭐 한다고요? 되게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해야 했다. 그죠? 예. 자, 그렇다면 또 갑니다. 보세요.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뭐 던져놨어요? 식물 던져놨죠?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글로 딱 닫아줘야 되겠죠? 첫 번째 논단에서 뭐 나왔던 거야? 논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국은 이런 거야. 결국은 식물은 됐니? 예. 광합성을 하는 것은 그죠? 그 광합성의 과정은 그죠? 예. 거의 어떻다고요? 동일해. 됐습니까? 예. 자, 그러나 문제는 서식하는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죠? 예. 그 효율은 어떻다고요? 달라. 그런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 서식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그죠? 어떤 식물은 한다고요? 그래. 소위 말해서 일반적인 식물과는 그죠? 일반적인 어떤 식물과는 있나요? 예. 결국은 다른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그죠? 예. 다른 방식으로 만다고요. 그래,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해 왔다. 됐습니까? 예,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질문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들 다시 한다면은 일반 식물과는 다른 그런 어떤 식물들 이해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들은 그죠? 예. 자, 결국은 광합성의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다면 일반적인 식물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차이가 날 것인가. 그거 이제 묻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거야? 아하, 논제가 되네요. 다시요. 자, 논제에서 뭐 던져놨다고요? 질문 던져놨죠? 그러면 질문 나오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뭐가 존재한다? 해답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해답은 논제에서 던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아랫부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가운데쯤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가 있더라. 그렇지. 뭐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략에서는, 그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됐습니까? 예. 그런 식물의, 그죠? 예. 무엇은요? 광합성의, 그죠? 예. 과정은 어떻게 되는데요? 자,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이 글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글 쓴 사람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글 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 있는 어디에? 여육세포에서 된다고요? 출현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뭐 한다고 그랬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자 보세요. 일반적인 식물에서 광합성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그래. 여육세포에서 된다고요? 일어나.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어떤 것이 있는데 두 단계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단계라고 한다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먼저 뭐 한다고요?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 단계에 암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다시 물어보자. 일반 독자들은 명반응, 암반응에 대해서 알아 몰라. 또 모르잖아. 그것도 뭐 해줄 거야? 또 설명해 주겠지.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명반응은, 이라서 명반응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다시 그에 대한 설명 또 미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데? 빛 에너지로, 그죠? 예, 물을 분해해서, 결국은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만다고요? 생성하는 단계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자, 명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어떻게 된다고요? 아, 처음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빛 에너지로, 그죠? 예. 자, 무엇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다고? 분해를 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암반응에, 그죠? 예, 암반응에 필요한, 됐나요? 예. 뭘 만드는다고요? 그렇지. 화학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내는 것이더라. 그죠? 화학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생성하는 것이더라. 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이 명반응 자체는 하나의 광합성이 아니죠. 됐습니까? 광합성 과정에서. 자, 결국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암반응을 위한 일종의 뭐가 된다? 준비 단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한다고? 분해해서. 그죠? 예.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해내. 근데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야? 결국 암반응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게 바로 뭐야? 명반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이란 건 뭐예요? 그래, 곁들여서 나타나는 거.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물로서, 그죠? 예, 부산물로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하, 산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밑줄 꽂을 거면 쪄주면 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나중에 이거 관련된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명반응, 기억, 암반응, 니은 딱 해놨으니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이거 묻고 들어가겠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외울 필요 있어? 없잖아요. 나왔을 때 그냥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됐니?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부산물로 뭐가 발생한다? 산소 발생한다. 그럼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아까 했잖아요. 명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생성된다.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많이 생성된다. 그러면은 얘는 어구야. 빛의 세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강할수록 됐습니까? 예. 많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성된다. 됐죠?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결국은, 야, 빛의 세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건 아이가. 그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결국은 빛의 세기가, 그죠? 예.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죠? 일정 수준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이 된다면, 결국 뭐 한다고요? 생산량은 더 증가하지 않아. 그죠? 예.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됐니? 예. 그러니까 일정 수준만 되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요.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 앞에서 부산물로 뭐 나타난다 했지? 산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무엇을요? 기공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산소를 뭐 한다고요? 배출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물로 산소가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을 생성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산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당 생성에는 아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뭘 통해 가지고 잎 뒤에 기공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냥 밖으로 뭐 한다고요? 배출을 해내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이야, 재밌다. 왜요? 그래서 식물이 산소를 배출하고 우리는 그 산소를 흡수하는 거다. 이래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됐니? 예.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자, 기공은 다시 산소를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암 반응에 필요한, 자, 보세요. 이산화탄소를 다시 뭐 한다고요? 흡수한다. 오, 재밌다. 그러면 기공은 됐습니까? 산소를 배출하긴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자, 암 반응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그죠? 이산화탄소를 한다고요? 흡수하는 것도 무엇의 역할이더라? 기공의 역할이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산소는 배출하고, 그죠? 예,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하는 거다. 그래서 식물은 우리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뭐 한다고요? 흡수하고, 그죠? 예,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우리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또 체내의 수분을 또 한다고요? 배출할 때도 열린다. 그럼 얘의 기능, 산소 배출 기능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암 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흡수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는 거야? 수분도 뭐 한다고요? 그래, 배출을 할 수 있다. 그죠? 예, 수분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기공의 역할이기도 하더라. 됐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에 단락해서. 자, 물어보자. 뭐에 대해 설명했어? 그냥 기공 설명한 거야? 아니죠. 크게 봐야죠. 일반적인 식물이잖아요. 일반적인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 그죠? 예. 거기에서 명반응과 암반응을 제시해놨지? 거기에서 명반응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한 거지. 됐니? 그럼 아직까지 뭐 안 들어갔어? 앞에 논제에서, 자, 소위 말해서 서식 환경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식물들은 어떤가 다른 방식으로 지내왔더라. 그래서 걔들이 일반적인 식물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논제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뭘 해주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식물은 광합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좀 설명한 거야.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좁게 해가지고 나무 보려고 하지 말고 크게 해가지고 뭘 보라는 얘기야? 숲을 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내용이 훨씬 더 쉽지. 있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락합니다.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 이제 명반응에 대한 설명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이 뭐가 되는 거야? 암반응 나와줘야 되죠. 맞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일반적인 식물의 어떤 광합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암반응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세 번째 탈락.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암반응은 이제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야. 자, 앞에서 명반응에서 뭐 한다 그랬어?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암 반응은 이제 갑니다. 자, 말했어. 바로 이 화학 에너지와 자,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이용해서 앞에서 기공의 역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명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맞니? 예.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얘가 된다고요. 포당을 생성해내는 거야. 그죠? 예. 그러면 되겠네. 암 반응은 됐나요? 예. 명반응에서의 화학 에너지와 됐습니까? 화학 에너지와 그죠? 예. 여기에다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됐나요? 예. 이산화탄소 됐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을 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포도당을 뭐 한다고? 아하, 생성해 낸다. 이러잖아요. 됐니? 예. 그게 지금 영반응이 아니라 안반응이죠. 그러면 재밌는 것은 부산물로 뭐 한다고요? 물이 생기는 단계이더라. 그래, 얘는 이제 부산물로 해서, 그죠? 예, 뭐가 생긴다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수분이 생긴다. 오, 재밌죠? 이때 물은 다시 어디를 통해서 내보낸다고? 기공을 통해서 내보낸다. 그렇지. 됐니? 예.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이 안반응 과정은 됐나요? 자, 또 재밌네요. 켈빈 회로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안반응 과정을 해놨지만, 그 사이에 다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켈빈 회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근데 또 물어보자. 여러분들, do you know Kelvin 회로? 모르잖아요. 됐습니까? 또 뭐 해주겠니? 출제 또 설명해 주겠지. 그죠? 예. 그래서 켈빈 회로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자, 이제 뭐냐? 그래, 켈빈 회로 소리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우리 한번 가보자. 자, 이제 중간 단계에 켈빈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걔가 뭐냐? 자,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 다시 말한다면 기공을 통해 가지고 흡수된 이산화탄소, 맞습니까? 예. 그 이산화탄소는 RUBP와 결합을 한다. 오, 이래 되겠네요. 예. 자, CO2는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RUBP와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을 한다. 됐니? 그러면 다시 갑시다. 이것과 결합해서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해서 어떤 더 촉진된다. 오, 얘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여기에 만다고요. 루비스코라고 하는 만다고요. 촉매제가 있어. 됐습니까?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야. 됐니? 예. 됐니? 예. 촉진시키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이 결합으로 이제 결국은 세 개의 탄소가 결합한 삼탄당이 형성된다. 오호, 뭔다고요? 세 개의, 됐나요? 뭐가요? 탄소가 결합했는데, 그죠? 예. 그걸 지금 뭐라고 정의 내렸어? 삼탄당. 됐습니까? 예, 됐나요? 삼탄당이라고 이름 붙였다. 됐니? 예,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요. 이 삼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한다고요? 포도당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한다고요? 포도당을 생성하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래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앞에 쉽게 말하면 안반응은 그죠? 예, 명반응에 나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 그것이 결합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생성한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되지만, 됐니? 근데 그 포도당 생성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켈빈 회로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되겠니? 예. 그래서 켈빈을 다시 봤더니만은, 그래, 그 이산화탄소와 그다음 RUBP라고 하는 거, 그 두 개가 루베스코의 촉매에 의해 가지고 된다고요? 활성화되어 가지고 세 개의 탄소를 만드는데, 그걸 삼탄당이라 그래. 그 삼탄당이 어떤다고 포당을 생성해내는 역할을 해준다. 이 얘기잖아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자, 그럼 다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또 뭐가 있다고요? 화합물이 또 존재하겠지? 그죠? 예. 그래, 남은, 됐습니까? 화합물이 존재하겠다. 그죠? 예.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는데? 자, 갑니다. 보세요. 예. 이 남은 화합물은 RUBP로 또 만들고 재생이 돼. 됐습니까? 예. 재생된다는 거 다시 사용된다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또 결합되는 과정이 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진행된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 나온 화합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 한다고요? 재생을 해. 됐나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야 또 세 개 탄소 만들어서 삼탄당이 아주 포동 생성하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 남은 화합물 있고 얘는 또 다시 어떻게 RUBP 또 가게 되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반복. 됐나? 예. 됐나? 그래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 이러한 순환 과정을 뭐라 그런다? 켈빈 회로라고 한다. 다시 뭐 나왔어? 켈빈 회로에 대한 정의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 요까지 해가지고 지금 켈빈 회로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외웠니? 외우지 못하잖아요. 됐니? 근데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미친 짓이지. 미친 짓이지. 또 보세요. 그럼 다시 이제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뭐가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와 또 특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춰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 되겠네? 자, 요까지를 우리는 뭐한다고요? 켈빈 회로라고 이야기했어. 됐습니까? 예, 켈빈 회로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산화탄소, 그죠? 예, 이산화탄소, 그죠? 예, 에다가, 그죠? 탄소에다가
그 다음에 적정적인 뭐 한다고요? 온도 있어야 돼. 됐니? 예. 그죠? 예. 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자,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RWP가 이산화탄소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포도당 생산의 효율이 떨어져. 됐습니까? 예. 그거는 봐봐요. 만약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됐습니까? 예. RUBP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역이 떨어져. 그러잖아요. 됐니? 예.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예.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제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RUBP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삼탄당을 고려해서 C3 식물이라고도 부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적인 식물을 다시 우리는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아, C3 식물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되죠. 됐니? 그럼 자, 이제 보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두 번째 단계에 뭐에 관한 거라고요? 암반응에 관한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근데 그 암반응 과정에서 다시 뭐 한다고요? 켈빈 헤르의 작용이라는 것을 또 설명해 놓은 것이다. 됐니? 그럼 이제 물어보자. 다시 우리 논제에서 뭐 이야기했지? 이제 일반적인 식물과 달리 맞습니까? 특수한 환경에 서식하는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점 뭐냐? 그거 물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논제에서 질문 나오게 되면은 그 해답은 어디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저 아래쪽 부분에 그러면 가운데 줄 뭔데요?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적인 측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뭐 해놓은 거야? 일반적인 식물, 즉 C3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 이제 이것과 뭐 한다고요? 차이 나는 뭔가 존재하겠지. 그게 이제 뭐가 되겠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되겠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제 봐요. 이제 세모 쳐놓고 역주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but 됐니? 예. 자, C3 식물은 계속 미칩니다.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에 광합성 효율이 어떤다고 저하되는 그렇지 한계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보세요. 자, 뭐 한다고 C3 식물은 앞에서 그죠? C3 식물은 한계가 있더라. 그죠? 예. 다시 한다면은 기온이 어떤다고요? 어우, 높거나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건조해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떤다고요? 문제가 있어. 됐니? 예. 왜?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자, 뭐 한다? 기공을 열면, 됐니? 체내의 수분이 어떤다? 지나치게 뭐 한다고요? 배출돼 버리죠. 됐니? 왜? 앞에서 기공을 여는 것은, 됐니? 자, 산소를 배출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수분을 배출할 때잖아요. 그죠? 그럼 기공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분 날아가 버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어떻게 한다고 열지 않는다라는 거야. 됐니? 근데 문제는 또 있네. 기공을 안 열어버리면 또 생기는 문제가 있지. 뭔다고? 저 앞에서 암반응에 필요한 뭐를 하지 못하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겠지. 그럼 얘 뭐 하지 못하는 거야? 광합성 못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됐습니까? 왜? 암반응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 됐니?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식물은 기공을 열지 못한다. 이로 인해서 결국 포도당의 생산이 뭐 한다고요? 어려워지면 물어볼게. 왜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지?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공을 열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됐니? 예. 그렇게 어려워지면 식물은 이제 생장하지 못한다. 그렇지. 그러면 다시 가령 이제 보세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자 뭐예요? 사례잖아요. 그죠? 예시시죠? 그럼 봐봐라.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됐나요? 예, 식량 작물인 쌀과 밀 같은 경우 생산량이 뭐 한다고요? 감소하는 문제를 이어줄 수 있더라. 그죠? 예. 됐니?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보세요.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여서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뭐 한다고요? 이제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더라. 됐습니까? 와, 이거 뭐 폭탄도 아니고 C4인데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이제 어떻다고요? 그것 때문에 됐습니까? 예, 네 번째 단락이네요. 아까 좀 순서 바뀌었네요. 그죠? 여기 네 번째 단락 까먹네.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예. 세 번째 단락 마지막에서 이제 C4에 대한 됐습니까? 예, 연구가 이제 활발해집니다. 맞죠?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뭐 나와야 되겠어? 설명 나와줘야 되겠죠. 없어요? 옥수수, 저수수 등의 고온 열대지방에서도 그래 고온의 열대지방이야. 됐니? 저 앞에 같은 경우는 고온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공 열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공 열면 안 되니까 이산화탄소 흡수 못 해가지고 얘 생각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지방에서 잘 자라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뭐가 존재할 거네? 그죠? 예. 그래서 이 C4 식물은, 자, 재밌네. 두 개의 공간에서 뭐 한다고요? 광합성을 진행된다라는 뭐가 있다고요? 특징이 있더라. 아. 그래, 재밌는 것은, 이제 이 C4 식물은 됐습니까? 예. 자, 두 개의, 어떻게 한다고요? 공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광합성이 이루어져. 뭐하고 달라요? C3하고 좀 다르네요.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첫째 나왔으니까 당연히 또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죠? 첫째 내용, 둘째 내용 잡아달라고 했잖아요. 예. 첫째는 뭔데요? 여백세포야. 그래서, 여백세포는 앞에서 우리 명반응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백세포에서 명반응과 안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백세포는, 자, 보세요.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오? 그럼 이래 되겠네? 자,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어디야? 어느 공간이냐면 여백세포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러면 여백세포라고 했는데 얘는 됐나요? 예.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은 결국은 C3에 됐습니까? 예. 뭐하고 똑같아요? 명반응과 똑같아. 그죠? 예. 명반응에 해당되는 것과 똑같이 해. 됐어? 그럼 명반응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빛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가지고 맞습니까?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의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지? 오케이, 똑같아.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예, 결국은 그거를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한다. 됐니? 예, 그럼 얘 뭐 한다고요? 다시 탄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해 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여백세포야, 공간에서 하는 거.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예.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 역할을 하는다. 근데 이 식물의 여백세포에는 재밌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야, PEP가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요. 여기에는 재밌는 게 뭐가 있다라는 거야. PEP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근데 얘는 뭐하고 결합하냐면은 CO2, 이산화탄소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결합을 하는 것이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게 PEP야. 됐죠? 오케이. 이거 PEP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은 결국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이 쌍탄당이 형성되는데, 맞죠? 그래서 C4 식물은 이를 고려해서 붙여진 예입니다. 그렇네. 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RBP와 만나가지고, 맞습니까? 예, 3개의 탄소를 만들어 3탄당이 됐다 그러면, 됐니? 그럼 여기에 여백세포는 PEP와 만나가지고, 맞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 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4탄당 만들어냈더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4탄당을 만들어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C4라고 이야기한다. 됐니? 다시 한번 보세요.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의 4탄당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걔를 C4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거네. 자, 앞에 C3는 어떻게 한다고요? RUBF와 결합을 한다면. 됐습니까? 예.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PEP와 어떻게 한다고요?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하는 것이더라. 됐니? 거의 큰 차이점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예. 사탄당은 여백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갑니다. 유관속초세포라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공간으로 이제 탄다고요? 이동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간이 여백세포라면 이제 두 번째 공간이 뭐가 된다고요? 유관순이 아니라 유관속초네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강릉속초도 아니라 유관속초다. 유관속초세포라고 하는, 됐나요? 이제 두 번째 공간에. 됐니? 예. 자, 뭐 간다고요? 이 사탄당이 어떤다고요? 이렇게 가게 된다. 맞니? 예, 전달되게 된다. 맞죠? 그래서 이동한 후 이제 분해되어서 포장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한다. 그래서 얘, 됐습니까? 요래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다고요? 얘가 넘어가가지고 이산화탄소, 즉, 어떤다고요? CO2, 됐습니까? 배출을 한다.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다시 보세요. 유관속초세포제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에 이제 분해되어서 결국 포장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 어떻게 한다고요? 분해가 되어가지고, 그죠? 예. 이산화탄소 배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유관소초 세포에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포당을 생성해내는 거다. 됐니?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유관소초 세포 속에 또 농축되어 있다가, 됐니? 예. 그럼 다시요. 배출하는데 얘가 1차적으로 만다고요. 농축되어 있어. 어디에? 그래, 유관소초 세포 속에. 맞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다시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당을 형성한다. 그럼 요소도 똑같네. 됐나요? 예. 그럼 다시요. 켈빈 회로를 만들어서 이산화탄소에다가 다시 RBP 맞습니까? 만나가지고 삼탄당 됐나요? 돼가지고 얘가 된다고 포당을 생성해내고. 거기서 남은 부산물은 다시 어떻게 한다? 또 RBP로 넘어가 버리는 거고요. 그죠? 예. 됐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요 과정은 아직까지 켈빈 회로 이전 과정이 되는 거죠. 맞지? 요까지는 지금 켈빈 회로 이전 과정이야. 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한데? 자, 봐봐요. 다시 보자. 고온의 지역에서는 됐니? 앞에서 기공 연다 그랬어? 못 연다 그랬어? 못 연다 그랬죠? 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왜냐면 수분이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열지를 못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뭐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흡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고온의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들은 그 몸 자체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어떻다고요? 그래, 만들어내더라라는 이야기죠. 그게 뭔 역할을 해주는데요? PEP라고 하는 것이 해주더라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유관속초 세포 속에 그 이산화탄소가 농축된 대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공 열 필요 없지?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기공을 열지 않아도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켈빈 회로의 이산화탄소를 뭐 해주는 거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됐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갑시다. 됐니? 그러다 보니 이제 봐봐요. 예. 쓰이고 이제 C3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다. 그래, 똑같이 진행되는 거죠.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소초 세포 속에 결국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만다고 높게 유지함으로써 굳이 기공을 열지 않더라도 그죠? 예,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합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하더라. 즉, 다시 말하면 포도당을 생산하는 데 갖다 놓을 수 있더라. 됐나? 즉, 켈빈 회로에 이산화탄소를 제공할 수 있더라. 이래 되겠죠. 그래서 C3 식물에 비해서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그래. 그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적어. 그런데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와우 2, 3%. 5%가 전체 2, 3% 역할을 해주고 있다. 대단한 효율이잖아요. 그죠? 자주 말했어요.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러한 C4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온이 자꾸 높아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뭐 3월 이제 그 후반이긴 합니다만 그 여름철 날씨 가깝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식물의 생장 환경도 많이 바뀌지 않겠니?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뭘 준다? 기대해 준다라는 거 아니겠어.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0분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예. 자, 윗글 읽고, 자, 이것도 잠깐 봅시다. 윗글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했는데, 야, 우리 이거 기억 안 나니? 이거 많이 했잖아. 윗글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꾸 뭐 찾아낸다 그랬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낸다라고 이야기했지? 근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랬지? 야, 우리 배웠던 대로 해봐. 뭐자 그랬어? 주어에서 그냥 끊어가지고 얘를 뭐자 그랬어? 그냥 간단한 내용 일치불일치로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봐봐라.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목적 됐습니까? 예. 뭐 한다? 식물 생장을 위해서 포당 생성해내야 될까 아이가. 거기다가 C3 식물과 C4 식물의 이름에 담긴 의미 됐습니까? 3탄당이냐 4탄당이냐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 잠깐만.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된다고요? 아니죠. 지금 C3 식물에서 C4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진화되는 것이지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또 진화되는 과정을 제시한 거야? 아니죠. 이거 틀렸잖아 벌써 그러면요. 뭐야 간단한 내용 일치불치 문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의 기후위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받는 거고 C4 식물, C3 식물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는 앞에서 말해서 자체 내에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요? 3번 번.
뭘로 바꿔주는 거야?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뭔다고요? 그냥 주어에서 끊어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간단한 내용 일치불치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도 잘 풀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됐니? 예. 그거는 불과 몇 초 만에 어떤다고요? 바로 풀어져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됐니? 예. 자, 기억과 이해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는데, 그죠? 예, 기억이 뭔가 됐습니까? 예, 명반응, 그 다음 안반응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이 명반응이고, 그 다음 니은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반응. 그럼 봐봐. 명반응과 안반응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외울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명반응과 안반응에 대한 설명 내용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몇 번의 단락이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이 있고요. 세 번의 단락에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 그죠? 오케이. 그러면 1번 선지부터 갑니다. 보세요. 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산화탄소 필요한다. 기억이 이산화탄소 필요합니까? 아니죠. 기억 명반응에 대한 거 다 봐봐. 빛에너지를 됐습니까? 로서 물을 분해해가지고 안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는 뭔데요? 안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안반응은 기공을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와 맞습니까? 예, 맞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명반응에서 필요했던 화학 에너지를 결합시켜가지고 만들고요. 그렇지, 포장을 생성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산화탄소 필요한 거는 니은이 이산화탄소 필요한 것이지 기억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됐나? 예, 됐나? 오케이. 이거 좀 지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은 됐습니까? 예. 자, 안반응은 명반응과 달리, 자, 산소를 활용한 물의 분해가, 잠깐만. 이건 뭐지? 산소를 활용한다고? 산소 활용한다는 거 이때가 없었는데? 그죠? 예. 좀 말이 안 되죠. 왜요? 일단은 명반응에서도 부산물로서 산소가 나타나지만 그 산소는 뭐라 그랬어? 기공을 통해 배출해버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포장 생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됐니? 그럼 얘는 맞지 않죠? 그럼 2번 틀렸고. 그러면은 기억은 산소가, 니은은 물이 반응. 그렇지. 그래서 명반응에서의 부산물로서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 그렇지. 산소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제시가 됐잖아요. 부산물로서 산소가 나타난다. 맞죠? 예, 나타난다. 그 다음에 안반응에서는 부산물로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물이 나타난다. 맞죠? 오케이.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 걸. 간단한? 그러면서 기억은 물을, 니은은 RUBP를 재생하는 반응이란다. 기억이 물을 재생한다고요? 기억이 여기서 물을 재생합니까? 아니죠. 그죠? 오히려 지금 여기 명반응 보게 되면은 됐나요? 예. 자, 남은 부산물로 인해 가지고 RUBP가 된다고 재생된다. 이래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억 틀렸다. 기억과 니은 모두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반응하시다. 아니죠. 빛의 세기가 강하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탄다고요. 그렇지. 화학 에너지 생성이 많아지긴 해. 그렇지만 그것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억은 빛의 세기가 강해져서 반응이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니은은 안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니은은 빛하고는 빛 에너지는 관련 없잖아. 빛 에너지는 일단은 명반응 관련된 것이니까. 됐니? 예. 그러면은 5번 틀렸죠. 됐습니까? 그것도 좀 더 이야기하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일단 뭐 니은은 확실히 틀린 것이 됐고. 그 다음에 32번 됐습니까? 예. 자, 이것도 한번 봐봐라. 예. 자, 디귿의 원인. 뭐라고 했어요? 디귿의 원인을 추론 지압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로 바꾸자 그랬어? 설명. 그죠? 예. 그러면 다시요. 디귿의 원인. 원인.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 묻는 문제, 이유, 원인. 됐습니까? 예. 그럼 뭐라 그랬니? 아래위 5cm, 합이 10cm.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디귿의 원인이 뭔데요? 이래 될까, 아이가? 자,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어떤다고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물어보자. 우리 이제 익혀볼까? 왜 그렇지? 자,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공을 열 수 있다, 없다? 기공을 열 수가 없다. 맞습니까? 예. 됐니? 뭐 때문에요?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기온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이 또 저하된다. 왜? 그럼 기공이 열 수 없으니까 그럼 광합성에 필요한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야? 이산화탄소 부족해요. 이래 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 이야기 어디 있어? 라고 한다면은, 자, 요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죠. 요 밑에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져요. 맞습니까? 왜? 다시 이야기해볼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지가 못하니까. 이러잖아요. 됐니? 예. 그거 잡아주면 끝나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은 다음 몇 번이 되냐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됐습니까? 예.
자, 요거 볼까요? 5번 선지 볼게요. 켈빈 해류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이산화탄소의 양 못한다고요? 줄어들기 때문이다. 됐나? 예, 그래 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했나? 이산화탄소가 어떻다고요? 부족해서. 이거지 않습니까? 됐나? 오케이. 그런데 이게 뭐 46.2%야, 이게. 문제 푸는 방식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 추론 문제. 맞습니까? 예, 아래 위 5cm, 합이 10cm. 됐니? 예. 그런데 출제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냥 똑같이 내주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미만 갖게 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미 찾으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래 되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해. 맞습니까?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뭐야? 그 밑에 얘기했잖아요. 기공을 열지 못한다. 그럼 기공의 역할이 뭔데? 기공은 물이라든가 산소는 배출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다고 흡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왜? 저 앞에서 안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만 됐으니까 뭐 하게 되는데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다시 한다면 켈빈 회로가 돌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됐니? 네. 자, 33번 문제. 자, 요거 한번 봐봐요. 뭔 얘기냐면은, 자, 정말 이게 30% 미만 될 일이 없지. 보기에는 C3 식물과, C3 식물. 맞죠? 그 다음에 C4 식물에, C4 식물. 맞습니까? 광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은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니? 예. 그림 갖고 문제 푸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그림은 절대로 정답에 근거될 수 없어. 다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정보적인 측면을 확인해줘야 돼. 그죠? 자, 일단은 보세요. A라고 돼 있어. B 대전이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니? 켈빈 회로가 돼 있네. 그리고 포장을 만든다는 얘기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명반응, 안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물, 즉 C3 식물이어야 된다고요? 광합성 과정을 제시한 거야. 근데 이제 얘 봐라. 됐습니까? 예, 됐나요? 자, 이산화탄소가, 그죠? 예, 비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들어와. 맞습니까? 예. 자, 요거 봐봐요. 재밌죠? 자, C4는 어떻게 한다고?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첫 번째, 뭔다? 여육세포 공간에서. 됐습니까? 예. C3 명만이 난다. 그래서 탄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이 된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이제 PEP가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나? 예. 그러면서 이제 PEP를 통해 가지고, 그죠? 예. 쏘면서 4탄당 C4가 만들어져.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간으로 가죠. 거기가 된다고 유관속초 세포 공간이야. 맞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 CO2를 어떻게 한다고요? 농축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맞나요?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 어떻게 한다고요? 켈빈 회로를 그대로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했었지. 됐니? 요 과정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일반적인 과정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요 B에 나타나는 과정이 뭐가 되겠어? 바로 요 두 개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C4가, 다시 미안합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바로 유관속초 세포에 어떤 농축되는 과정을 담아놓은 게 요거까지잖아요. 이건 그럼 설명 끝났네. A, C는 같은 것이고요. 됐습니까? 예. 됐니? B가 이제 뭔다고요? C4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농축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맞죠? 됐다. 그럼 이제 가보자. 자, A와 B는 됐습니까? 예, 여육세포에서, C는 유관소초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잠깐만요. A와 B는 여육세포에서, C는 유관소초세포에서. 어? 틀렸죠? 잠깐만. 내 그림을 잘못 봤나? 응, 잠깐만. 아, 그렇지. 자, 요거 잠깐 봅시다. 예. 다시 갑시다. 다시 한번 봐봐요. 예. 자, 다시 33번 문제 됐으니까, 예. 이게 정답률 29.3%.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보자. C3 식물,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건데, AC에 대한 설명.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3 식물의 어떤 광합성 과정 그대로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어. 그런데 지금 요거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비대에너지, 탄소화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다시 어떤 켈빈 해류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봅시다. 됐나? 요거 좀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자.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일단은 이 식물의 역엽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하는데,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물인 사탄당이 형성되고, 그러면 C4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 됐는데, 사탄당은 역유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 이제부터죠.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에 이제 분해되어서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출을 해주더라라는 이야기야. 됐니? 예. 오, 그러면은 지금 선지에서 그림에 잠깐 봐봐요. 그죠? 예.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이산화탄소 지금 나왔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켈빈 회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뭐가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는 아직 이산화탄소가 농축되어 있는 단계제.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속초, 다시 하면은, 여기 유관 속초 세포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 되겠죠. 농축되었다가.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 C가, 요게 뭐가 된다는 거야? 유관 속초 세포가 된다. 이렇게 거고요. B가 뭐가 된다고요? 엽육 세포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뒤에 문제 한번 봅시다. 그죠? 예. A와 B는 엽육세포에서, C는 유관속초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래, 이제 그래 보면 되겠고. 그러면 A, 다시 한번 일반적인, C3는 일반적인 식물이니까, 그죠? 예. 자, 3탄당이, 좋아요. 그러면 C에서는, 그죠? 예, B에서 이동한, 그렇죠. 4탄당이. 자, 앞에서 방금 이게 엽육세포에서 1차적으로 뭘 만든다 그래서 4탄당 만드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C4 식물은 이를 고려해서 붙여지는 4탄당 엽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로 간다 그랬으니까, 역시, 됐니? 예.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사탄당이 포당 생성에 기여한다. 좋고. 그 다음에 A와 B에서는 비대에너지를 활용하여 화학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 자, 비대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을 뭐라 그런다고요? 명반응.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명반응이 나타난다.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A의 켈빈 회로에서는 됐나요? RUBP가 좋습니다. C의 켈빈 회로에서는 PEP. 잠깐만. C의 켈빈 회로에서는 PEP가 이산화탄소 결합한다고? 아니죠. PEP의 이산화탄소 결합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엽육세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켈빈 회로적인 측면은 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자, 어디 있나? 요 있네요. 그죠? 예. C3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뭐라 그랬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유관속초세포에서 농축된 이산화탄소가 됐습니까? 예, 어찌 한다고요? 분해되어서, 즉 사탄당이 분해되어서 CO2가 배출돼. 그 배출된 CO2는 다시 켈빈 회로에서 됐습니까? RUBP와 만나게 되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됐어? 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켈빈 회로는 C3나 C4라든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얘도 PEP가 아니라 뭐 됐어요? RUBP 이렇게 봐야 되겠죠. 됐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요? 4번 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결국은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루비스코 어디서 봤나? 그죠? 루비스코는 분명히 여기 있네. 그죠? 예. 켈빈 회로에서 된다고요. 이산화탄소 RUBP가 그죠? 예. 루비스코라는 촉매제를 인해 가지고 더 활성된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선지 5번 내용도 맞다. 그럼 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4번. 그래서 앞에 지문에서 C3와 C4의 뭐라 그랬습니까? 이 광합성 과정에 켈빈 회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것만 또 확인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죠. 됐니?